주식시장 전망을 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는 특정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어제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미국에서 무역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중국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문가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중국 부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아무튼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제 그 현재까지 봤을 때 무역협상 합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대립되는 쟁점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차관급 실무회담이 끝났고요. 이제 장관급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나오는 소식은 중국이 그동안에 그 수입을 보류했던 1,000만 톤 대두를 비롯해서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시장 개방, 특히 증권 시장 개방은 내년부터 앞당기는 쪽으로 이야기가 그 매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 6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호 문제, 그리고 사이버 사항의 그 산업 스파이 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미국과는 좀 각을 세우고 있고요.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죠. 중국 제조 2025나 국유 기업의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핵심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 권익을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미국과는 각을 세우고 있고요. 또 위안화 절하 문제, 그리고 적자 시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규모 수입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합의한 내용들이 실행됐는지 감시하는 실행 수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서로가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있는 최종 합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이 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빅딜보다는 스몰딜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됐을 경우에는 노딜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셨던 6개 부문을 우리가 보면 참 쉽지는 않은 부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역시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참 특이한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권시장 개방 이 부분이 내년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혹시 잠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중국이 지금 그 증권시장 개방과 관련된 세부적인 안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QP라든지 이런 그 해외 투자 펀드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직접 투자를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또 보험 시장과 관련된 개방안과 관련해서도 속속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끝나고 중국에서는 바로 4중전에 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금융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안이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는 한 달 동안 4중 전회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QP 한도 낮추고 그다음에 직접 투자 허용해주고 어떻게 보게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좀 바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 부분들이 현재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예상을 해볼 때는 완전한 합의 이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결국 이제 부분적인 합의 이런 부분들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완전 합의가 불발되는 형태가 되면 어떤 영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현재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 기업들 28곳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공무원들의 그 입국 비자 심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좀 더 압박을 해서 이를 레버리지를 삼아서 중국으로부터 좀 더 많은 양보를 받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핵심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전혀 후퇴할 그 기미가 없고요. 다만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장기화를 추진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딜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장 10월 15일부터 1차 서부터 3차까지 단행됐던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30%로 높아지게 되고요. 제4차 관세 부과도 10월, 12월에 걸쳐서 부과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무부가 중국과 관련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관세, 기술, 환율에 의해서 실제 추방 전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권 그리고 미국권을 중심으로 한 블록 경제가 다시 그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패권 전쟁이 다시 길어질 사항도 될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제품에 100% 관세가 부과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행히 이번 합의가 불발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그 10월 아셈 정상회의, 11월 칠레에서 있는 에펙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시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비관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앞에서 막대로 돼 있는 그래프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탄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진하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앞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 그 관세가 더 붙고 이럴 수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4차 관세와 관련해서 10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 날 15일. 발효가 됩니다. 예. 자, 현재까지는 어떤 형태로서 결론이 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양국이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 팽팽히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 한번 예측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스몰 딜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재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방안입니다. 확률은 10% 정도에 불과한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위험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이한 딜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계 경제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됐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0.31%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교착이라든지 협상을 반복하다가 대선 직전에 합의하는 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에서 중국이 양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계속 합의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 시나리오 확률은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은 미국 전 세계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한 두 번 정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만약 그 현재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60% 확률을 갖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대치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추방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이 국방 권한법에 의해서 중국 수입품과 관련된 제재를 가하게 되고요. 반도체 등 27개 첨단 제품과 관련해서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외국인 투자 위험 침사 현대화법을 발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가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성장률은 마이너스 0.8% 정도 떨어지고요. 연준도 앞으로 3번 정도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다수로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보면 60% 정도가 이번에 의미 있게 완전히 합의가 나서
그 무역 분쟁이 서로 휴전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종전이 된다든가 이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 그게 이제 우리가 다수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0.8% 정도 떨어지는 그 효과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다가 보니까 미국이 3번 정도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우선은 아무튼 현재 봤을 때의 다수에 의해 전망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이제 오늘 어떤 불발이 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앞에서 우리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예정돼 있는 그 수순이 4차 추가 관세 인하, 추가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10월 15일하고 12월 15일에 두 번에 나눠서 또 관세가 부과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관세가 계속해서 붙게 되면 미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일단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면 상당히 나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1차부터 3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간재나 자본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예. 4차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은 애플과 관련된 제품, 노트북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재의 영향을 크기 때문에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자본재나 중간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현재 ISM 제조업 지표를 보면은 3년에서 4년 정도 주기적인 변동과 관련해서는 재고 조정 과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 조정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비관적인 전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차부터 3차까지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개인 소비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0.3%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예. 미국의 그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1.3%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4차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면은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 0.4%포인트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에 ISM 제조업 지수 나왔는데 그게 미국 이제 네. 그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0.4% 정도 미국 경제에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4차 그 관세는 소비재에 많이 붙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자본재에 붙을 때는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크질 않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어서 내부적인 반발도 좀 상당히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 경제는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경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선 뭐 중국도 만만치 않게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금융 불안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얘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그 무역 합의가 불발되는 형태가 되면 중국 경제가 입는 타격, 이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네, 최근 중국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무역 그 전쟁이 일어났던 작년 7월 이후에 무려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이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500만 명 넘게 실업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30개 주요 도시의 실업률 같은 경우는 5.3%까지 올라갔고요. 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17년 만에 최저치인 4.4%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과 관련된 영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리커창 지수라든지 그리고 제조업 PMI로 봤을 경우에 중국의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6%를 하회하는 지금 현재 5%대까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커창 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성장률 목표는 6%를 하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6개 안정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고용이라든지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기 안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문화나 관광과 관련된 소비 촉진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스포츠 소비와 관련해서 1조 5천억 위엔 시장으로 형성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좀 확대시켜주는 안, 이뿐만 아니라 도시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를 좀 유도하고요. 자동차 구입 제재 해제와 같이 소매 판매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그리고 가전 부분들을 좀 더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을 앞으로 속속 내놓는다고 합니다. 예. 그 앞에 그 막대 그래프로 돼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된 다음서부터 한 자릿수로 성장률이 떨어졌네요.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두 자릿수였다가, 물론 뭐 경제가 성숙도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그 통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 생각해 보고 또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원래 대부분들의 갈등, 그다음에 무역 갈등이든 뭐 어떤 갈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약화되고 또 그 풀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중 무역 갈등은 벌써 거의 2년째가 되는데도 풀려나가지 않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오히려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진다,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이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도전국이 패권국에 도전할 때 아무래도 GDP의 60% 이상을 넘어오면은 아무래도 기득권층인 그 패권 국가의 그 견제가 심화되게 되는데요. IMF 추기에 따르면은 2029년 정도가 되면은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인들의 대중국과 관련된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올해 초의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의 중국과 관련된 비호감이 무려 60% 정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은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세 이상, 그리고 학력으로는 대졸자 그룹, 그리고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은 한 70%, 민주당 지지층은 59% 정도로 중국을 상당히 비호감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대립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외교 안보 분야의 대중국 정책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 따라서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 국익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국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인 정책이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5년에서 8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그치지 않고 기술, 그리고 환율, 그리고 각종 추방 정책,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이 때문에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 시장도 앞으로 상당 기간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미중 무역 그 협상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현재 중국 경제가 상당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한번 알아본 시간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